뭐라고요? 방학 때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고요? 괜찮습니다.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계약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. 고1, 고2, 고3 학년에 맞게 계약한 다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한상원 변호사입니다. 고1부터 바로 시작할게요. 고1들은요 지금 이 시점에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수학입니다. 아니 변호사 양반 갑자기 무슨 소리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일단 수학 자체가 내신 벼락치기 계약이 가장 힘든 과목이에요. 영어도 어느 정도 벼락치기가 가능하고 국어는 아예 싹 가능입니다. 그런데 수학은 벼락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특히 공부를 많이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수학을 미친 듯이 파야 합니다. 수학 중에서도요 중간고사 범위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세요. 여러분 앞으로 계약하고 2, 3주간 거의 수학 공부에 모든 시간을 올인할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요 1학기 때 수상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2학기가 되는데도 수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고1은 아직 수시를 포기할 시기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 고작 한 학기 했습니다. 심지어 1학년 1학기 때 좀 조졌어도 그 다음에 계속 대떡상 상승 곡선, 그래서 수시로 명문대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고요. 그런데 내가 여름방학마저 제대로 못 보냈다 하면요 수학이 가장 문제일 거거든요. 그리고 수학이 벼락치기가 가장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 중간고사 범위를 최애 노래 여러 번 반복 재생하듯이 들으면서 공부를 하십시오. 그 다음 고2인데요 고2는 이제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될지 확실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미 여러분들 3학기가 지났잖아요. 3학기가 지났는데도 내신이 개판이다, 개떡이다 하는 친구들은요 비자발적으로 정시 파이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름방학까지 제대로 못 보내고 조졌다 이런 친구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고2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빠르게 수능 기출을 맛보는 겁니다. 특히 국어하고 수학은 지금 시점부터 무조건 수능 기출에 들어가야 돼요. 내가 아직 실력이 완성이 안 된 것 같다, 나는 좀 노베인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버리면요 5년이 지나도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수원, 수투, 기출이 있잖아요. 3점짜리를 먼저 한 바퀴 돌립니다. 안 풀리는 건 제끼고요 쉬운 것만 돌려요. 그런 다음 어려운 3점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4점으로 넘어가서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.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수능 기출도 충분히 할만해요. 왜냐면 처음에는 쉬운 3점짜리만 주시니까요. 그 다음 국어인데요 국어는 비문학 피지컬이 결국 핵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능 기출을 경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올렸던 비문학 공부법이 있습니다. 이게 좀 특이한 공부법이긴 한데요 피지컬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문 읽는 속도, 정확도, 그리고 문제 제대로 잘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. 저도 이 방법으로 수능 국어 만점, 리트 언어 2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이 고3인데요 고3 친구들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공부해야 되고 이런 자기 객관화는 확실히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. 오히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름방학을 잘못 보냈다고 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는 그런 유형일 겁니다. 근데 사실 이제는 학교를 나가도 학교에서 자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거든요. 수업 시간에 귀마개를 꽂고 자습을 할 수도 있고 학교 자습실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.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아니면 출석일수 규정을 이용해서 학교에 안 나가면서 공부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느니 그냥 동네에 있는 스카나 독서실에 가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, 잡념 없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, 뭐 이런 메타인데요 여러분이 최상위권이고 시간 관리가 잘 되는 친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 꾸준히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차라리 목표 자체를 내가 수능 일주일 전까지는 즉 D-7일까지는 학교에 8시까지 시간 지켜서 꼬박꼬박 나가겠다,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왜냐면 학교에 나가게 되면요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귀마개를 꽂고 공부를 하든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자습을 딱 하게 돼요. 강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, 즉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도 내가 좀 풀어지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면 가끔 내려와서 수업을 들어보십시오. 최소한 50분은 꼼짝 마라 앉아있어야 하잖아요. 그 수업 시간에 귀마개 꽂고 수학 문제 풀거나 자습을 해보세요. 사실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수학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. 아니면 영단어 같은 거 다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요 자습실에서 내가 좀 의지가 약해지고 해이해질 때 수업 들어가면요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핵심은요 고3들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. 시스템과 구조에 나 자신을 맡겨야지 내가 혼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다, 이렇게 믿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8시까지 무조건 학교에 등교를 해서 매일 개근을 하겠다, 그리고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내려와서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겠다,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한 줄 요약: 고1은 2주 3주간 수화에 올인해라. 고2는 수능 기출을 빨리 들어가라. 고3은 매일 8시까지 꼭 학교 등교해서 공부해라.